별의 별 사람들 다 그냥 깜빵에서 꺼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서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돈 떼먹었다고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창피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게 먼저 나온 다음에 뭐 소명을 입만 한다고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광복절 때 어떻게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있다는 발상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역사적인 의식이라도 있는 것인지 통탄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첫 손님은 월요일의 남자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주말을 마치고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항상 모든 사람은 월요일 병이 있습니다. 월요병. 근데 형님은 윤 대변인은 월요일 병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항상 밝으세요. 네. 집에서 즐거워요? 나오기 전에 의식을 하고 의식을 한번 탁 치르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래 보이는 거지. 네.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뭐가 힘들어요? 예? 정신을 이렇게 딱 다 잡고 와야 되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뭐 우르르 쾅쾅 하잖아요. 우르르 쾅쾅? 자, 조금 전에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조금 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죠. 사선 의원이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고요. 전북 사선 의원입니다. 30년 이상 법 율사를 지냈고 변호사 출신이고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 제대로 뭐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냥 쇼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뭐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할지 안 할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본인은 일단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경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속보를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리얼미터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5%로 나왔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가 이제 2달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제 체감으로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체감은 그래요. 그런데 10주 됐습니다. 네, 10주 정도 됐는데 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고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서 56.5%가 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주 대비 6.8%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저치입니다. 자, 잘못한다는 것은 38.2%고요. 이 또한 전주 대비 6.8%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주에는 63%가 잘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56.5%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한 겁니다. 오늘이 8월 11일이잖아요. 자, 분석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여기 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있어요? 왜냐하면요. 4일부터 8일까지였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네.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그 그건 나중에 논란은 나왔지. 나중에 나왔어요. 맞아요. 나중에 나왔는데 뭔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전 더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4일부터 8일까지 했으면 8일이 무슨 요일이죠? 죄송하지만 금요일. 금요일요. 네. 금요일 날 알려지기는 알려졌었지만 네. 금요일 반영이 안 됐지. 예, 조간 신문에 알려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알려지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확산되기 이전이었고 확산된 것은 주말에 확산이 확 됐고 또 주말 토요일 날 윤미향 전 의원이 올렸던 페북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윤미향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것들이라고 그러지 무슨 않았나? 것들이 것들. 어떠고 저쩌고 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나는 참 편안합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그러면서 본인의 차 뒤에 소녀상을 에다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따가 광화문에서 만나요 막 이러면서 그거 했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저는 진짜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6점 몇 %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8%? 예. 떨어졌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지지율이 좀 하락이 될 거라고 보고 또 오늘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근데 다 윤 씨야. 요새 윤 씨가 그렇게 많죠. 예, 이렇게 윤 씨 별로 안 많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너무 많아. 별의 별 사람들 다 그냥 깜빵에서 꺼내주고 있는데 무슨 옥문을 다 열고 있습니다. 예, 거의 옥문을 다 열어주고 있어요. 대사면의 시대입니다. 그냥 줄을 서시오. 줄을 해가지고 서시오. 그러면서 지금 뭐 오늘 좀 빗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옥문을 다 열어주고 있는데 물소대 전략이라면서요. 네, 뭐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뭐 대선 관련해가지고 빗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뭐 다 끼워주고 다 하면서 그냥 옥문을 다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쭉 찾아보니까 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영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예, 김은경,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비서관도 비서관. 복권 대상. 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 사람 그 해직교사 부당 측채 혐의로 그렇죠. 교육감도 중간에 날아갔잖아요. 날라갔죠. 이분도 사면 복권 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다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 민영비 의원이 아주 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해방이 왔으니까 형무소문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독립운동했습니까? 몰라. 그 윤석열 정권이 만세 뭐 이런 건가요? 무슨 제국주의 뭐 이런 건 거. 그런 같아. 거구나. 네. 무슨 제국이 2년 반도 안 돼가지고 날라갑니까 세상에. 그래서 광복절 특별사면인가요? 뭐 그런가 봐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형무소란 단어를 쓰더라고. 형무소란 단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옥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야. 그래, 옥문이 열렸습니다. 끼익 소리 나야 되네. 네, 옥문이 열렸고 두부 많이 팔리겠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부는 강원도 두부입니다. 또? 강릉에 깨알이야. 제가 강릉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그 초당동에서 하숙했거든요. 초당 순두부? 네, 강릉 초당. 그건 맛있지. 그렇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제가 강릉고를 나왔는데 나이스. 왜냐하면 제가 초당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초당동 두부가 유명합니다. 하숙을 해요? 무슨 말이야? 제가 고향은 태백인데 아. 강릉고로 시험 쳐서 강릉고를 갔거든요. 뭐 하숙을 그래서 강릉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그게 합니다 아니고 지금. 강릉고에서 강릉고를 3년 동안 하숙을 했는데 거기 동네가 초당동이에요. 고등학교 때 하숙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초당동에서 하숙했는데 거기가 초당동인데 초당 순두부가 유명해요. 이거 왜 유명하냐면 두부를 할 때 물을 이렇게 간수를 하잖아요. 간수를 넣지. 간수를 넣는데 그건 바닷물을 합니다. 그래서 초당 순두부가 유명합니다. 예, 순두부집에 써 있어요. 예, 가면 저희 순두부의 하숙집 유래래가지고. 바로 옆이 그 두부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 엄청 먹어. 예, 엄청 속초만 맛있죠. 가면 먹었어요. 예. 네, 그렇죠. 거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두부. 제가 하숙은 안 했어도 꽤 많이 먹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릉에 휴가를 매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릉고등학교. 역시 강원도의 힘인데. 네. 요즘에 요새 강원도가 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 힘듭니다. 네. 많이 힘들어. 하여튼 제 고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 네네. 뭔 얘기가 될까 같지? 몰라요. 하여튼 요즘에 이분이 이제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오시면서 두부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도 두부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조국 죄송합니다. 전 대표가 이제 나오면 두부를 드시겠죠. 강원도 두부를 드실래나? 원주 두부를 드실래나? 모르겠네. 하여튼 지지율이 이게 많이 떨어지셨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네 정말. 네. 근데 조금 전에 사전 토크 하실 때는 우리 윤 대변인께서는 이게 수렴이 될 거다. 좀 튀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음 주에는 살짝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중간선에서 수렴되지 않을까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윤미향 건이 반영이 안 된 걸로 판단을 해보면 또 오늘 뭐 국무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확정이 되고 이러면 다음 주에 또 오늘부터 또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죠. 오늘부터 쭉 나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 생각나네요. 네, 하루에 2개씩 툭툭 떨어졌거든. 네. 그리고 정청래도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정청래 대표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도 있어요. 그 그거 추미애 빼면 안 돼. 법사위원장 이 내정자가 또 윤미향 전 의원을 굉장히 좀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명예 된다. 회복 무슨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까? 회복시켜줄 명예가 없는데. 윤미향 전 의원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 정말로 역사에서 큰 피해를 입으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세계관이 그렇더라고요. 본인들 정권 이번이 4번째인데 그거 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행정행위라든지 사법행위 같은 것들은 다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고 이거 되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미향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게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있었으니까. 뭐 검찰은 뭐 무조건 나쁜 집단이고. 그러니까 돌려야 된다. 뭐 한명숙 때부터 있었잖아요. 뭐 백학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네, 그게 뿌리가 깊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중간 여러 가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하지만 역사적인 근간을 흔들어서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용어가 형무소잖아. 그 전으로 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아니,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가지고 본인들의 뭐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 복권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거야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예. 하지만 해줄 사람이 있고 해줄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복절 때 어떻게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 복권을 해줄 수 있다는 발상을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역사적인 의식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 유가족들이라든가 지금 살아 계시는 여러 가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로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이건 꽤 후폭풍이 클 것 같아요. 광복절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이 굉장히 들끓 가능성이 크고 윤미향조차 또 흥분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계속 쏟아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조명이 될 거다. 저는 그냥 이재명 했으면 정권. 좋겠어요. 예,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 광복절이기 때문에. 예. 전 차라리 비판을 저희가 덜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내버려 두자 일단. 네, 내버려 두자. 나라까지 가봐라 한번 진짜. 그래서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윤미향은 광복절 관련해서 이 사면복권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뭐 물소대 전략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재명 정권이 힘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제 10주 됐는데 권불 10년이란 말이 무색하게 권불 10주냐. 정청래 당대표 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왜 갈라치기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그쪽에서 잘하시는 건데 저는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희 갈라칠 힘도 없어요. 그렇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악수도 못 하는데 우리는 뭘.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니, 악수도 겉이야 못 겉. 봤는데 뭘 그냥. 우리는 something 스페셜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그런 존재인데 우리하고 인터뷰도 안 한다잖아요.
아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채널A하고 TV조선에 인터뷰 아, 하자고 했는데 언어가 달라. 난 인터뷰도 안 했어 막 이러잖아요. 언어가 달라. 달라. 음. 하여튼 뭐 그쪽 네이티브고 우리는 뭐 네. 아닌가 보지. 말 못 알아듣나 봐요. 안 돼, 우리 원어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여당이 되니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야당이면 사면복권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냥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나오고 물소대처럼 다 요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박찬대가 여당 대표 됐으면 좋겠는데 정청래가 돼가지고 강선우부터 울타리 쳐주고 이런 게 지금 며칠째 계속되니까 지지율에도 영향을 확실히 주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비난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좀 약화되고 있고 떠받들어졌던 세력들도 조금씩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져요. 자꾸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처의 과장급이나 국장급이나 할 만한 일들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게 있네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맞네. 왜냐하면 뭐 다운홀 미팅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국장들이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근데 대통령이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특정 기업에 대해 자꾸 압수수색하라고 그러고 네. 뭐 산재만 신경 본인이 검사를 못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검사에 대한 그 좀 뭐죠? 저기 로망이 굉장히 강하신 분 그러니까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어릴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던 분이라 산재의 경험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그런 겪은 거는 좋은 것 분이라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옳은 방향이죠. 예. 근데 이게 다야. 왜냐하면 코스피 5천 얘기해놓고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또 열불 터지네. 여기서부터 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도 해보신 분 아니야 이분은 또 진성준과 달리 열불 터지네. 대선 지구도 하고 열불 터지네. 예. 왜 피해봤어요? 휴업이 날렸죠. 큰일 났네. 열불 터지네. 정신적 손해배상을 10만 원씩 해야 되나? 변호사 알려드려요? 안 돼.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정부 정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통령 공약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럼 이게 누구의 정부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코스피 5천을 지금 3,200인데요. 그러면 얼마가 올라야 돼? 3분의 2가 올라가야 돼. 그렇죠? 60%가 올라가야 5천이 되는 건데요. 실적 없이 올라가는 거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지금 하시는 정책대로면은 진짜 안 됩니다. 화폐 개혁하기 전에는. 화폐 계획을 해야죠. 돈을 찍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죠. 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고한 게 아니에요. 그럼 법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인정이 된 혐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속적으로 자기는 혐의가 없다. 이거 잘못된 기소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했고 법원에서는 검찰의 기소장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서 그냥 그대로 뭐 인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반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판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자백을 하는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영수증 몇 개를 빠뜨려서 그러는데 이거 2심 가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혐의를 벗겠다. 근데 결국 영수증을 못 냈어요. 못 냈죠. 왜냐하면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영수증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됐는데 뭐 윤미향은 그렇다 치고요. 추미애 의원이 또 며칠 됐다고 정말 또 뉴스의 중심에 나와가지고 윤미향 명예를
다시 찾아야 된다. 2심에서 유죄를 준 마용주 현 대법관 문제 많다 하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판사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판사라고 하는 그 판사 구성원들이 법원의 구성원들이 판사를 했었던 정치인의 저런 발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완전히 갑질 아닙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법원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 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자기 친정을 향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본인이 거기서 열심히 있었잖아요.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이제 법사위원장입니다. 법무부 그렇죠.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본인 친정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도 되나? 부정을 하면 거기에 왜 있었습니까? 다 적으로 돌리는 건데.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일단은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런 문제입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검찰이 무슨 뭐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인지 수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발 들어간 거잖아요. 피해자 할머니가 네.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이 사안을 대해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 기자회견에 따라 가지고 고발을 하셨고 고발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직접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피 끓는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게 2020년 5월인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윤미향 당시 의원이었죠.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윤미향 의원은 4년 임기를 꼬박 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사과라든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전반적인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면 그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차비해라 또 이거 용돈 해라 하면 주는 걸 그걸 못 와가지고 줍니다. 저는 그걸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십시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고문 제조하고 돈은 떼놈이 받아먹고 무엇입니까? 상고를 통해서 제 문제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과 관련해서 그 기부금통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그대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변화가 없고 본인은 위반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면 복권하겠다는 뉴스가 쭉 나오고 나서 난 다음에 비판이 쭉 일어나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조용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지. 예, 가만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잖아요. 글을 올려서 정말 아니 저 글을 올려가지고 오늘도 저것들이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저보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그 내면의 진실된 목소리로 다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네. 오늘도 저분들은 저를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참 불안합니다.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참 무서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어쨌든 세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입력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은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악명이 높다. 뭐 영어로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이분이 제가 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사면복권 됐다고 해서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한 번 더 알게 됐어. 윤미향인가 그 사람은 저 사람 아니야? 지금 저기는
마스크 껴가지고 얼굴 잘 모르게 돼 있지만 이제는 이제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자고요. 대중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야,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녀상 그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소녀상을 본인 차에 태워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본인 저렇게 해가지고 안전벨트 매가지고 저 소녀상을 차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저 집회 무슨 행사에 나왔죠. 나와가지고 본인 연설까지 했어요 또.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일단은 몸을 좀 이렇게 좀 숨기고 몸을 좀 낮추고 본인이 좀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는 정상이잖아. 아니 무슨 독립운동했어요? 예? 무슨 뭐 그냥 진짜 무슨 뭐예요? 와, 난 정말 멘탈이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돕자고 처음에 뭐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는 뭐 이해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들에 의해서 돈 떼먹었다고 지금 재판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용수 기본적으로, 할머님께서 도의적으로 창피한 겁니다. 뭐라도 잘못됐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우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는 게 먼저 나온 다음에 뭐 소명을 한다거나 나와야지. 소명도 하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죠. 근데 저런 사람을 공천 주고 국회의원을 시킨 지금 당도 문제죠. 당이 진짜 문제죠. 그때 아마 그 당을 따로 만들어서 위성정당으로 위성정당으로 들어왔잖아요. 가서 했죠. 예. 네, 참 문제입니다. 저희 당에도 그렇게 타고 들어온 분이 또 있고 네, 좀 황당한 그걸로 2번이나 비례된 분도 있고 그렇죠. 예, 대단한 대단해. 사람들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하려고 그런데요. 세 번째 하려고 이제 비례는 안 되니까 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이제 중간에 옷을 벗으실 분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막 한다는 거예요. 공천 달라고. 민주당도 아닌데. 누구죠? 용용 죽겠지 할 때. 아, 그렇습니까? 대단한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용해인. 아, 용해인 의원. 아, 뭐 정상이 아니네. 용해인 의원. 정신 차리세요. 아, 용해인 의원. 용용 죽겠지 했잖아. 내가 왜 사람 이름만 아, 용해인 의원. 나는 사람 이름 저기, 말하기 그 싫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그 예. 공항에서 그 일이 있었던 그 용해인 의원요. 그래서 아. 그 민주당 바깥 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분은 그 용해인 의원은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대요. 본인보다 더 주목받는 야권의 그 새로운 스타가 있어서 그 사람을 공천 줄 것 같다. 그 지역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의 같은 여성. 누군데요? 목소리가 아주 하이톤인 분. 누구죠? 박은정 의원. 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목소리 하이톤이죠. 하이톤. 검사고. 네, 하이톤이죠. 그런 또 범여권 내부의 문제들이 있어요. 범여권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면복권 가지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런 게.